저는 시장에서 지금 해리스 쪽으로 조금 기울어질수록 네. 조금 더 기존의 주도주가 약간 힘을 좀 요즘 잃었다면은 다시 그 주도주들이 한번 힘을 실을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네. 오늘 한번 국내 주시장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또 되게 강세가 났어요. 네, 오늘 해리스, 트럼프 빅 이벤트 토론이 있었고요. 이 와중에 또 한국 증시 지금 뭐 바닥을 모르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평가하면서 앞으로 전망까지 좀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유익한 내용들 아주 자세하게 잘 분석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서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벤트가 있었죠. 네. 그 미국 시각으로는 뭐 어제 밤이라고 봐야 되나? 밤에 한 거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그렇죠. 네. 그 토론이 진행되는데 아주 뭐 한국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고 글로벌 시장, 뭐 글로벌 정치, 뭐 모든 거에 그렇죠. 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박은 오늘 토론 관전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랄까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담자면은 네. 조금 더 해리스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아, 해리스 판정승으로 보고 싶다. 네, 뭐 판정상 약간의 우위가 좀 있었다.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해리스의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네. 다 알고 있어요. 뭔지.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출마할 때는 사실 되게 신비주의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신비주의였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재선이잖아요. 한 번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다 봤어요. 이제 뭔지 다 알아요. 네. 얘기하는 게 다 뭔지를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우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판가름이 나 있다고 네.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차라리 언변을 누가 더 잘하는지,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얼만큼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끌어올지.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사실 봤을 때는 백인 여성표라든지, 그렇죠? 백인의 이제 약간 노년층, 중장년층 이상의 네. 표를 끌어와야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고, 트럼프는 이제 자기의 표를 아직까지 이제 뭐 47대 48이잖아요. 네. 자기의 표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버럭하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됐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한테 더 유리했다. 네. 왜냐하면 해리스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사람들이 더 궁금해했기 때문에 라이브로 이번에 그렇죠. 처음 본 거죠, 생생하게. 처음 본 거죠. 네. 그다음에 부통령이긴 했지만 그렇죠, 직접 맞습니다. 본인이 나와가지고 1대1 토론을 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를 공략할 건 해리스 입장에서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해리스를 공략할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이미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연설 도중에 이제 트럼프가 또 버럭을 몇 번 했죠. 네. 그런데 계속 점수가 깎이는 거죠. 반면에 해리스는 거의 범죄자 다루듯이 네. 그런 쪽에 한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금 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갖고는 아닐 거란 말이지. 몇 번 네. 이제 3차까지 또 있으니까 계속 보면서 하되 네. 일단 토론으로 갈수록 아마 이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해리스 쪽에 조금 더 신선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자, 이박은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네. 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트럼프가 해리스의 공략 포인트를 제대로 못 찾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하고 할 때는 바이든의 어떤 고령 그 리스크 그걸 계속 걸고 넘어가고 거기다 이제 상대적으로 본인의 어떤 능수능란보다는 거는 바이든이 약간 조금 어눌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의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지금 정책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바이든은 바로 자기의 책임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리스는 부통령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뭐 끌고 들어가서 막 하더라도 나는 바이든 아니다. 공략할 게 없는 거죠 지금. 네. 물론 이제 부통령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나는 부통령이고 내가 이제 하려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약간 이제 예. 트럼프가 이제 공격 포인트를 잘 못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리스가 아무래도 이제 젊고 또 이제 여성이고 신선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토론에서 이제 정책적인 리스크함을 조금만 이제 방어만
잘했다면 괜찮다 이렇게 앞서서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해리스가 잘해 그렇죠. 보이지 않았나.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는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장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어떤 정도로 영향을 줄지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어질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시장에 모멘텀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면 네. 반대로 네. 시장 급락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아니죠. 영향력은 네. 주도 업종의 논쟁이지 네. 시장에 모멘텀을 준다 아니면 시장에 무슨 악재를 준다 이런 컨셉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보면은 항상 주도주가 있고요, 그렇죠? 방어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도주를 여태까지 지금 보시면은 해리스 입장에서 이제 바이든이 갖고 있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계속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가냐? 네. 아니면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럼 주도주가 바뀌느냐?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갖고 있는 그러한 강점은 AI,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산업,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산업을 좀 규제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들, 특히 제약 바이오들 네. 이런 것들에 좀 강점이 있었다면은 반대로 트럼프와 같은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금융주라든지 정유,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정유가 뭐 묶여 있으니까요. 네. 정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츠 같이 그다음 부동산에 좀 묶인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로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주도주가 옮겨질 경우에는 시장에 비용이 들어요. 네. 그 비용을 과연 시장이 감내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비용을 감내하는데 좀 어렵다든가 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두 후보 간에 공통적인 섹터도 있어요. 네. 소비재라든지 그다음에 IT는 뭐 둘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방산은 둘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 중립지대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다 한번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시장에서 지금 해리스 쪽으로 조금 기울어질수록 네. 조금 더 기존의 주도주가 약간 힘을 좀 요즘 잃었다면은 다시 그 주도주들이 한번 힘을 실을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네. 오늘 한번 국내 주시장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또 되게 강세가 났어요. 거기에 오늘 그 토론 거기 영향이 그렇죠.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국내에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피오셀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국내에서는 뭐 실적 나올 게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이벤트가 그게 없죠. 지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뭐 호재가 발표된 그렇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계속 하락을 했다가 네. 오늘 이제 좀 반짝을 한다던가 네. 지난번에 바이든이 네. 내려오고 해리스가 이제 바뀌면서 네. 그때 또 한번 또 반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이제 금융주가 박살이 났어요. 솔직히 말씀 네. 국내에서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금융주 어제 미국 금융주 박살났으니까 많이 같이 떨어진 거 아니냐. 네. 물론 JP 모건의 이제 CEO가 2025년도에 만약 금리 내리게 되면은 순이자 영업이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트럼프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금융산업에 대해 규제를 엄청 많이 가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오늘 아마 토론을 보시면서 오전장보다는 네. 오후장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움직임이 반응하지 있었다. 않냐.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토론은 우리 장중 시간에 열리다 보니까 이박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약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결국 이제 오늘 밤에 그렇죠. 또 미국 증시에 네. 어떤 영향을 줄지 네. 미국 시간으로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죠. 이길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 역시 또 이제 토론의 영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제 또 대선이 11월 달에 이제 실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렇죠. 몰라요. 이거 봐야죠. 예. 다음 토론은 아직 명확하게 지금 날짜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완전 박빙이에요. 여론조사하면은 해리스가 몇 % 앞선다고 나오지만 그렇죠. 도박이나 뭐 이런 쪽 베팅하는 쪽에는 또 이제 트럼프가 약간 우세한 한 쪽으로 1%또 높게 나오고. 왜냐하면 샤이 트럼프가 제가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샤이 트럼프 잘 없어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샤이 트럼프는 없다고 봐야죠. 솔직히. 근데 이제 트럼프를 대놓고 막 나는 지지해 뭐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의회를 한번 급습한 이후에 네.
뭐 대놓고 이제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트럼프도. 저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좀 우리 이제 유박하고 저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샤이 트럼프는 이제 없다. 왜냐 네. 이미 뭐 의회를 급습했을 정도면 이건 뭐 샤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에 제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제 느낌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쫙 봤을 때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적극적으로 나 해리스 지지해. 그리고 여론조사 하면 뭐 이렇게 임하는 것 같고,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왠지 조금 숨기는 나 트럼프 지지해 막 이런 거보다. 저는 약간 좀 반대로 재밌게 얘기한다면은 네. 반대로 지금 샤이 해리스가 좀 있지 않나. 그래요? 네, 어떤 측면이냐면은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안 하지만은 네. 제가 이제 듣고 이제 그쪽 현지인 분들한테 네. 얘기 듣는 입장에서는 네. 해리스가 이제 유색인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백인 여성들이 좀 약간 네. 뭐랄까 상대적으로 네. 유색 여성에 대한 네. 이런 이제 편견이라는 게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연예인 중에서 많이 좀 백인 여성들도 지금 뭐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백인 여성들 특히 이제 백인 네.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백인 남성들의 어떠한 이제 약간 컨트롤을 받는다. 뭐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저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입을 다무는 분들도 많다. 반대로 네. 지지는 하고 싶지만은 네. 그래서 뭐 가족 분위기죠. 백인들의 가족 분위기 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갔고 저는 그러니까 반대로 볼 수 있다. 백인 남성들이 해리스를 지지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백인 여성은 지지하는 사람이 좀 있어도 집안의 분위기상 말 못하는 말을 거죠. 잘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해리스 지지자들이 샤이 해리스 지지자들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반대로 하여튼 그것도 있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네. 2차전 지수도 또 많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미 대선은 진짜 끝날 때까지 딱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너무 이렇게 한쪽에 베팅하는 그런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구독. 자, 그보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지금 국내 증시 네.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이 안 되죠.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게 지금 네. 뚫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 증시 지금 뭐 지금 난리인데 네. 어떻게 될까? 저는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이게 무슨 이벤트를 갖고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네. 지금 한국 시장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돼 있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정책대로 따른다면은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AI 산업 쪽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시장을 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전혀 그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네. 미국 빠지면 같이 빠지고 미국 올라가면 안 올라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하고 동조화가 아니라 이제 뭐 차별하다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락은 동조화, 네. 저 상승은 비동조화. 비동조화.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야 이것은 그렇다 그러면은 무슨 한국 시장에 이벤트가 있다든지 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구조적으로 뭔가가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2차 전지주가 뭐 그동안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자, 오늘은 반등하고 있어요. 네. 자, 2차 전지주 오늘 반등 이어갈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는 대선에 달려 있다. 미 대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미대선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2차 전지주 작년이죠. 2023년도 뭐 거의 1월 달부터 뭐 6월, 7월까지 한 6, 7개월을 거의 뭐 시장을 뒤집어 놓듯이 쫙 네. 끌어올리고 나서 투박에서는 그렇죠. 저희가 이거 그때부터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잖아요. 하반기 늦게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네.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성장 스토리가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네. 뭐 얘기를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2차 전지가 거의 전 세계를 뭐 다 점령한다. 거의 네. 이런 스토리인데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너무 국뽕이다.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보다 부품 회사가 더 많이 간다는 것은 네. 소부장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은 네. 다른 애널리스트를 글로벌이죠. 네. 글로벌 애널리스트는 이해를 못해요. 네. 수익이 나면은 일단 완성품이 먼저 나는 거예요. 애플이 먼저 나지 애플에다가 납품하는 LG 이노텍이 더 커야 되냐 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시장은 LG 엔솔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같은 이런 회사들은 작년 같으면 한 배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품이에요. 소재예요. 뭐 에코 프로그램,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부품을 대주는 회사들은 10배를 갔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언밸런스하다. 언밸런스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그 우려를 이제 전해드렸고 조정은 실제로 일어났고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 이제 반등을 지금 했고 또 앞으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게 계속 조금 더 다시 오를지는. 네.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수정이 이미 가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뭐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은 갑자기 2차 전지가 뭐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된다.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은 테슬라는 중국에서는 CATA 걸 쓰고요. 미국에서는 그 일본 업체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업체 건 거의 안 써요. 그다음에 양쪽 회사 다 그 패키징하는 회사 모두 다 한 국산의 그 소재라든지 부품들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자국 내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뭐 판매가 된다고 해서 국내 배터리가 뭐 이런 컨셉보다는 전기 시장이 좋아지면은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판매가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한번 쿠션 돌려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그 2차 전지 이제 소재, 부품 막 이런 쪽들은 성장 스토리가 사실 미국의 공장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 SDI도 이제 새로 하나 진다 그랬거든요. 이 여기들이 이제 공장을 새로 지면서 거기에 납품을 하고 이 회사들은 새롭게 배터리를 제조해 갖고 포드하고 GM에다가 1년에 100만 개, 200만 개씩 계속 납품하는 스토리였거든요. 400만 개까지. 근데 그 스토리도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다면은 펀디멘탈이 개선되려면 사실 최소한 올해 말에 2024년도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이 공장 2개씩 지금 추가로 완공이 이번 2024년 말이군요. 2025년 또 2개씩 있으니까 이런 스케줄에 맞춰 갖고 펀더멘탈 개선을 좀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우리 해리스 전 부통령이 인기가 더 많아져 갖고 신재생 에너지를 쭉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기업한테 혜택을 주겠다. 아니면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2차 전지에 당분간 요 대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저는. 자, 그러니까 2차 전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오늘 반등은 했는데 이게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 반등 정도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대선에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 해리스 오늘 그렇죠. 토론을 보고 네. 조금 뭐 수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일론 머스크 그분은 엄한 데 가 계시잖아요. 네, 완전히 진영을 딱 선언해서 네, 진영은 저쪽 가서 지금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내각에도 들어가는 뭘 하겠다는지 지금. 내각에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공식화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입장에서 테슬라를 지금 보고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반도체. 자, 우리나라 증시에 뭐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지금은 하락 장세에 아주 그냥 1등 그렇죠. 공신이라 그래야 돼요. 배신자라 그래야 돼요, 지금. 뭐 배신은 아니죠. 투자가들이 뭐 물량을 던지는데 그거 갖고 뭐 배신을 할 수는 없고요. 확실히 국내 제가 계속 그 반도체 시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커지는 이유가 AI 기반 산업을 구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산업하고 반도체는 약간 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반도체라는 것은 AI 산업에 인프라를 대주는 좀 소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스터죠. 아니 이제 신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 못하고 결국은 HBM 대주는 것은 결국 소재 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하고 좀 제가 아까 틀리다는 얘기했잖아요. 어디든지 가면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가장 수익이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을 대주는 애들은 공급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완성 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쪽에 수익이랑 마진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더 높아야 되지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 부품 소재를 대주는 데가 더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 비정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AI 반도체 핵심을 맡고 있어. 전혀 아닙니다. 글로벌에서.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일단 지금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그 하락 폭이 네.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최저가를 찍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그거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장내 비중도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종목이 하락하는 거는 거의 우리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저는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봐요. 조금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주식시장이 뭐 문제점이 일단은 이제 뭐 주식시장이 하나 이제 형성 크게 되면은 거기 이제 기반 산업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밑에 깔아주는 회사들이죠. 그다음에 소비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산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서는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성장 산업이 나오려면은 민간의 수요를 갖고 막 한다 이런 것은 힘들어요.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지원법이 나오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 갖고 그 나라가 어떤 사업을 육성되는지 그러니까 성장 산업도 나와야 돼요. 국내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성장 산업이잖아. 근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얘들은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달리 얘기하면, 자, 지금 삼성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낙폭이 과대하다. 왜 과대하냐? 삼성전자 스스로 잘못한 것만큼의 하락폭은 이미 지나갔어. 삼성전자 여기서 니들이 잘못한 만큼은 이미 하락을 했어. 근데 그보다 더 하락하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 구조적인 문제야. 그래서 지금 낙폭이 과대한 거야.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다들 도대체 그러면 이 정부는 어떤 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끌고 가느냐. 다 그럼 원자력이에요. 근데 원자력을 한다 그러는 게 그럼 한다고 그랬으면 국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막 져갖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4, 50개가 막 올라가던가 산업이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는데 그때 친환경 산업을 간다고 하면서 뭐 전 세계 뭐 친환경 산업의 뭐 주도 국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뭐 엄청 깔았잖아요. 태양광 깔고 풍력 갖다가 막 집어넣고 그렇죠? 막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기업들만 한 5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태양광 그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컸죠.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들의 성과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소까지 막 해갖고 뭐 국내 왜 수소를 하느냐 막 수소 그런데 밸류체인 해가지고. 왜냐면 미국이 하니까 같이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다 돈을 쏟아부었어요. 물론 이제 그 쏟아부어갖고 지금 뭐 문제가 됐다 뭐 그것은 논쟁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그때 나왔던 그 엄청난 기업들의 포스라는 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새로 나온 반도체 기업에 이런 것들로 정부 지원하에서 막 이렇게 나온 컨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그때 뭐 정말 4차 산업혁명을 뭐 정부도 뭐 끌고 가겠다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지원해 주는 것은 뭐 부회장님이 감옥에서 나온 것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사면 조치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의 앙트러프너십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